솔라나는 아직까지 안정형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ETF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하신다면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비율을 뭐 7대3 또는 한 6대4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부상록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제 뭐 관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솔라나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자산을 꾸려갈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아라. 그리고 중립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중을 좀 달리하되 알트코인을 할 수 있다. 위험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안정형 코인에 왜 솔라나가 없는지 왜 그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4위, 사실 뭐 USDT를 제외하면 시총 3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인데 솔라나를 왜 안정형 코인으로 가질 수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그걸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2020년에 이제 출시된 것이고요. 이제 메인넷을 출시하고 이제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빠른 거래,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우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보다 빨리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되게 주장을 많이 했었죠. 동시에 이제 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이라면 이는 역사 증명, 그리고 이제 그 지분 증명을 같이 결합한 이제 코인으로 이제 확장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를 통해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했던 밈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밈코인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이제 지분 증명, 솔라나는 지분 증명 플러스 역사 증명, 그리고 속도와 수수료 측면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초당 한 30건 정도의 거래 처리, 그리고 솔라나는 최대 초당 65,000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네트워크 혼잡시 수수료가 좀 높아진다라는 편이 있고, 솔라나는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하는 이제 언어도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솔라나는 C++, 그다음 러스트, C 등의 언어를 통해가지고 조금 다양한 언어를 좀 지원하면서 개발자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이제 뭐 솔라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좋고 속도도 좋고 이런 뭐 개발자들이 활용하기도 되게 좋은데 더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 킬러다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다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치열한 공방전은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가 많이 좀 된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재단도 가지고 있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그 주체 이제 그 만들었던 분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 미만으로 이제 나와내고 있고요. 때문에 약간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라는 반면에 솔라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재단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앙화된 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처음 나와서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그 가상자산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 2020년에 나와서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와 보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이더리움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점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파이, NFT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꾸려오면서 이런 생태계가 좀 많이 그래도 나름은 좀 굳건하게 진 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약간 밈코인을 통해서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더리움에 반해서는 조금은 더 좀 활용도가 낮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솔라나는 그 안정형에 속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이제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제 안정형 코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 안정형을 나누는 코인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는 이제 이런 미국
그 금융기관의 진출의 선택을 받은 ETF죠. ETF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안정형이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더리움 ETF도 이제 올해 7월에 정식 출시되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시가총액 기준이나 뭐 이런 뭐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좀 더 뒤에서 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형으로 볼 수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ETF 출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네크 같은 경우가 2024년 6월 27일에 이제 미국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하였고, 이제 SEC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도 2024년 10월 31일 이제 솔라나 현물 ETF를 이제 SEC에 정식으로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바네크 21 세일즈에서 이제 제출된 현물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기업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할 것인데, 뭐 이제 이게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분명 저도 이게 안정형 코인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블랙럭이 이제 이걸 신청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100%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블랙럭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속도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블랙락이 솔라나에서도 약간 힘을 싣고 속도를 내줄 수 있다면은 좀 더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랙럭이 이런 솔라나 ETF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오시면서 이제 같이 그런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쟁글 리서치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제 그런 것을 좀 한번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에서 어떤 다른 체인들도 장악하지 못했던 리테일이라는 것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이제 그 화두를 던졌었고요. 이제 리테일이 결국에는 약간 밈코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솔라나에 대비되는 이제 뭐 이더리움, 뭐 트론, 그리고 BNB 같은 경쟁자들은 이제 사실은 엄청난 실패를 맛보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은, 솔라나는 그것을 잘 선전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냈지 않나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사유를 들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은 거래 비용과 이제 가격적으로도 22년 이후 한 28배 상승한 것이 이제 리테일에 관심을 좀 많이 주목받게 되게 좋았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사실 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탐욕을 키우고, 이 탐욕을 키우면서 이제 이 생태계를 잘 구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밈코인을 투자하는 이제 VC들도 있었는데, 그 VC들을 통해서 밈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 네트워크 비용 자체를 이제 지원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런 심리, 뽀모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생태계를 좀 만들었지 않나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앱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리테일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장점을 통해 가지고 솔라나는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이 밈코인으로 약간 뭐 도박이죠, 사행성 투기인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지 않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밈 토큰 트레이딩을 위한 이제 대로만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밈 토큰 트레이딩을 위한 봇들이 되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약간 가짜 사용자죠. 그런 것들이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론이나 USDT, 이더리움처럼 이제 결제에 뭐 강점을 가지지도 않고, 그다음 디파이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이 이제 뭐 밈코인에 만약에 몰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약간 되게 큰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강세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 불장을 가고 있는 이런 강세장에서는 되게 좀 이런 밈코인이나 솔라나를 활용하는 전략도 되게 좀 적합한 것 같지만은,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 리서치에서 나왔는데요. 좀 재미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솔라나를 지지하시는 분들 서로 의견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서로 이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추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지는 이제 뭐 미래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러한 알트코인들도 되게 잘 보고 있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봐주시면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안정형에 말씀드렸었고 솔라나는 아직까지 안정형에 놓지 않은 이유는 이제 ETF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기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높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런 선택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솔라나는 넣지 않았다. 하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안정 추구형 그리고 중립형, 위험 추구형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 추구형은 사실 뭐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이제 100%를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중립형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뭐 한 70% 주고 나머지 30%를 이제 알트코인에 하라라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하신다면은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비율을 뭐 7대3 또는 한 6대4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솔라나도 분명히 이제 ETF라는 것을 통해서 뭐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밈코인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래도 시가총액 뭐 4위, 3위를 차지하면서 분명히 이제 좀 안정적인 코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는 또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춰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안정 추구형이다 하면 사실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좀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더 이제 솔라나의 비중을 높이든지 하실 수 있겠죠.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그 선택을 했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가자 또는 이제 그냥 이거 좋단다 누가 이렇게 뭐 말을 해줘서 하는 거는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에 좀 가까운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스스로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나는 이제 뭐 중립형이든 또는 위험 추구형이든 이제 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이런 걸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좀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계속 저도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포트폴리오 투자, 사이클 투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꾸준히 이제 하시면서 좀 본인만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서 이제 그 습관을 좀 스며들듯이 만들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솔라나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솔라나를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솔라나를 이제 투자하시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걸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솔라나를 어떻게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이제 이 댓글을 보시면서 이래서 솔라나에 투자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